응. 안녕하세요. OHC 샵 김민정입니다. 응. 오늘은 주제를 치간 칫솔로 잡았는데요. 치간 칫솔 자체가 좀 질문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찍은 영상 중에서도 치간 칫솔 영상 조회수가 되게 높았었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치간 칫솔을 저희가 샵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물론 이제 샴폼을 이제 제안해서 팔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교육하는 방식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집에서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치간 칫솔의 방법이 의외로 환자분들께서 정말 독특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바로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간 칫솔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한 사항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그 공간을 되게 어떤 사이즈를 쓰면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구멍들이 있어요. 이와 이 사이에 이런 공간들이 보일 텐데, 이 공간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이 정도면 요게 들어가야겠다 생각하는 이런 공간들 이렇게 넣어보죠. 넣어서 너무 술렁술렁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면 사실은 닦는다라기보다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빡빡하게 들어가는, 이렇게 약간 스치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이게 본인의 사이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사용을 할 때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앞뒤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정도, 3번 정도 하시고 옆으로 밀착시켜서 이쪽 면 닦아서 약간 대각선이 되니까 뒤쪽 치아면도 닦는 거죠. 여기 사이드로 이렇게 일자로 닦이게 되고요. 그럼 또 반대편도 그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약간 뒤로 또 옆에 치아 쪽으로 밀착해서 이렇게 닦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사실 안쪽에서도 닦아주시는 게 더 이제 6면을 닦는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안쪽에서도 닦아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바깥 쪽에서만 닦고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 자기 사이즈 그럼 뭐냐, 이렇게 스치고 들어가야 된다. 얘같이 이렇게 슬렁슬렁 들어가는 거는 본인 사이즈라고 볼 수 없다. 근데 이 뒤쪽은 지금 또 이렇게 스치고 들어가죠. 그럼 이 뒤쪽 사이즈도 맞는 거예요. 근데 질문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럼 입안에서 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다 같이 써야 되냐, 아니면 하나를 갖고 막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작은 사이즈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좀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뒤에 어금니도 이제 들어가는 자기 사이즈니까, 이런 경우에는 귀찮으시면 사실은 자기 사이즈 맞는 걸 써야 되지만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나 하나만 갖고 쓰고 싶어 그러면 하나만 갖고 쓰시되, 동작을 조금 더 이렇게 밀착시키는 걸 더 집중해서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큰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짝만 비벼도 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조금 더 과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 사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하나로 썼을 땐 조금 작은 사이즈를 써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작은 사이즈인 경우에는, 그러면 작은 사이즈를 좀 과하게 이제 행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데도 똑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제일 라이온이라는 제품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고, 이게 다 바로 윗 사이즈거든요. SSS, SS 이렇게 사이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스페이스 많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들어갈 때 약간 빡빡하게 들어가는, 얘가 S 사이즈가 맞는 자기 사이즈예요. 그래서 넣을 때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볼게요. 앞뒤로 왔다 갔다 옆으로 붙여서 이렇게 닦고, 또 옆으로 붙여서 앞쪽 치아 쪽으로 뒤쪽 치아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사선으로 닦아주면 여기까지 다 닦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거는 이렇게 작은 거고, 이건 또 앵글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금니 사용하실 때 훨씬 더 뒤에 이렇게 넣으면 입술이 여기 존재하니까 좀 사용하시기가 불편하니까, 또 이런 꺾인 걸 만들어서 이 어금니 쓸 때 훨씬 더 편안하게 만드는 이런 치간 칫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긴 게 있어서 손잡이가 더 안정적으로 잡히니까 어르신들은 또 이런 긴 걸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팁 앞에 요 팁을 요것만 버리면 되고, 얘는 계속 여기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얘는 계속 사용하고, 얘 리필만 사서 여기에 꽂아서 이 구멍에 이 와이어를 꽂아 가지고요, 꽂아서 이 와이어를 뒤로 누른 다음에 얘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또 손잡이가 긴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GC 제품인데요. 이 GC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여기 앞에 그 리필모의 박스에 넣어서 여기를 만지지 않아도 이제 교체가 가능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쪽을 다 꽂을 수 있어서 이쪽 면을 사용할 때 또 이쪽 면을 사용할 때 이 손의 요 앵글의 각도를 계속 바꿔서 쓸 수 있게끔 여기를 이렇게 뒤로도 꽂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이즈별로 사용하면 되고요. 요건 국산이에요. 국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다 이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뭐 궁금하신 질문 중에 치실,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워터픽, 이 세 개 중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셨는데요. 치실과 치간 칫솔은 이제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는 거잖아요. 여기 치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대부분 뭘 먼저 쓰느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워터픽을 먼저 써서, 워터픽은 닦는 기능이 아니라 음식을 빼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워터픽을 이용해서 이 사이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빼내고 나서 닦는 기능을 하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잇몸이 좀 뾰족한 잇몸들, 여기에는 지금 뾰족한 잇몸이 하나도 없어요. 잇몸 치주 질환을 갖고 계세요, 이 덴티폼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되게 건강한 잇몸이죠. 이런 사이사이는 이런 솔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은 치실을 이용해서 이 사이를 닦게 되고요. 그래서 워터픽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제거하고, 치실을 이용해서 이 사이사이를 관리하는 게 이제 이렇게 잇몸이 뾰족한데, 그리고 이렇게 잇몸이 공간이 다 있어서 얘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이 잇몸이 내려앉는 거죠. 치주가 안 좋아서. 이런 경우는 치실보다는 치간 칫솔. 그래서 치실과 치간 칫솔은 동시에 똑같은 면을 닦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이렇게 잇몸이 뾰족하면 치실, 잇몸이 내려앉아서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건 치간 칫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용은 워터픽을 먼저 한다. 그리고 치실과 치간 칫솔은 같은 기능이다. 이와 이 사이를 닦는다. 워터픽은 음식물을 빼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질문 중에 또 사이즈 선택은 아까 알려드렸죠. 스치고 지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임플란트를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긴 모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긴 모가 완전히 이런 공간을 쑥 들어가서 닦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이런 치간 칫솔도 이 길이가 긴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완전 짧고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긴 칫솔을 어금니 부분에서 사용하되, 특히 임플란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긴 걸 쓰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질문 중에 네. 이제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피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잇몸 질환을 갖고 계셔서 이 공간에 이제 세균들이 피가 난다, 그러니까 염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증상이 있는데, 잇몸이 빨갛게 붓는다, 피가 난다, 뭐 이런 증상들인데, 이미 피는 칫솔질에 의해서도 피가 나십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을 쓴다고 해서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칫솔질에서도 피가 날 수 있고 치실에서도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닦느냐에서도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선생님들, 환자분들께서 치간 칫솔을 쓸 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잇몸 위쪽에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내리고 잇몸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돌리거나
그러면서 잇몸을 자꾸 치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돌려서 닦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넣어서 위로 이렇게 당기는 형식으로 닦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독특한 방법을 하시는데 전혀 그거는 지금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 면을 닦는 데서는 전혀 효과적이지 않겠죠.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사실은 피가 나는 건 염증이 있어서 피가 나니까 이 건드리지 않는 이렇게 의도적인 어떤 압박에 의해서 피가 나는 거 아니라면 이미 치주 질환을 갖고 계셔서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치료가 먼저 우선이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그 피를 나게 하는,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을 먼저 치과에서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관리하실 때는 아까 같이 알려드렸던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피가 나도 금방, 잇몸은 되게 정직해요. 그런 불순물들, 그러니까 박테리아잖아요. 세균인데 그게 치과에서 제거하고 집에서도 관리를 하신다면 금방 그 피나는 건 없어지시게 돼요. 믿으세요. 네. 그럼 피가 계속 날 때까지 계속 시간 피가 날 때까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그냥 쓰시는 겁니다. 네. 네네네. 그럼 하다가 피가 나면 그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염증 때문에 나는 거니까 혹시 자기 사이즈 아닌데 꽉 찔러가지고 날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 그 사이즈가 너무 큰데 막 늘려고 하다가 또 피가 나실 수도 있고, 네, 그게 중요하죠. 그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면 입냄새가 덜 나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구취가 덜 나느냐? 그럴 순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안에 그 구취를 나게 하는 요인이 그 구강 내 세균에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치실과 치간 칫솔은 그 세균을 제거하는 거에서 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거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아마 치실질을 하신 다음에 코에다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게 입에서 나는 냄새의 요인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보통 양치하고 치실을 사용한다는 분이 많으신데 혹시 어떤 게 먼저인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건지. 최근에 논문에서 이제 그런 어떻게 했을 때 구강 위생 관리가 더 잘 됐던 것에 대한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논문에서는 치실과 치간 칫솔, 아까 같은 기능, 이 사이를 먼저 닦는 기능의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칫솔질을 하는 것이 구강위생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 저도 환자들한테 먼저 그 논문을 읽기 전에도 저희 샵에서는 먼저 사용하도록 교육을 했었어요. 이제 생각을 한번, 합리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입술질을 통해서 이 면을 닦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과 치실을 이용해서 이 사이의 음식물을 빼냈다. 그러면 다시 또 바깥으로 그런 것들을, 요인을 바깥으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칫솔질을 하면 좋은데 많은 환자들이 다시 칫솔질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저희 샵에서는 예전 벌써 10년 전부터 환자들한테 치실과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년 전, 한 4, 5년 전에 이미 그런 논문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게 또 좋은 환자들한테 교육하기에 이미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더 신뢰를 갖게 됐죠. 근거가 이제 생겼으니까요. 네. 그 아까 질문 한 번 더, 치간 칫솔 할 때마다 피가 나요.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질문이 또 들었어요? 피가 나는 요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만약에 병원에 가서 요인을 일으키게 하는 치석이라든지 바이오필름이라든지 이런 세균을 먼저 제거를 했는데도 피가 난다. 아니면 그런 거 제거 없이 그냥 입술질만 해도 피가 난다. 그럼 이미 그 잇몸 안으로, 원래 이하고 잇몸이 딱 붙어 있지 않아요. 한 1mm에서 3mm 정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나신 분들은 지금 만성적인 치은염이냐 아니면 치주병이 있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더 깊은 분들이 있는데 그 안까지 세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안 닦이게 되면 치석화가 돼서 단단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염증의 소견은 빨갛게 붓거나 피가 난다. 그리고 통증을 갖고 있는다.
이제 이런 정상적인 어떤 염증이 일어났을 때의 반응들이에요. 근데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내가 잘 못 닦아서 피가 난 건지, 아까 사이즈가 안 맞는데 막 억지로 넣으려고 하다가 잇몸을 찔러서 피가 나는 건지, 아니면 이 안에 이미 세균들이 있는 상태에서 칫솔만 갖다 대도 피가 나는 건지, 그럼 그 원인을 먼저 제거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닦아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았으면 계속적인 피를 나게 하는 요인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치과 가서 그걸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관리를 하시면 훨씬 많이 피나는 거 없어지실 거고요. 피나는 거 많이 줄게 됩니다. 그리고 치간 칫솔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너무 잇몸을 자극해서 닦는 게 아니라 이와 이를 닦는 거지 잇몸을 닦는 게 아니에요. 이 치간 칫솔은. 그래서 잇몸에다 대고 문지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상방으로 띄워서 이 위쪽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에다 대고 이렇게 쓱싹쓱싹 비비면 당연히 잇몸이 스쳐서 아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극에 의해서 피가 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내가 왜 피가 나는지를 먼저 찾으시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